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환경기능사 끝까지 함께하는 전나훈입니다. 자, 우리 환경기능사 필기를 합격하고 실기를 지금 준비 중이시거나 시험을 지금 치르고 나서 내가 막 불안해가지고 항상 이제 많이 물어보시던 그 질문들이 있거든요. 요거 제가 3가지 엄선해가지고 또 영상으로 답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시료 채취, 그러니까 채수하는 과정이죠. 가장 첫 번째 과정인데 이때 호스가 꼭 바닥에 위치해야 되냐? 이게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분명히 실험 과정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생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반드시 위치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개념이요. 우리는 뭐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용존산소, 물속에 들어있는 산소를 갖다가 측정하는 실험이에요. 그런데 외부에서 녹아드는 산소가 있으면 안 되죠. 자, 외부의 산소가 어떨 때 녹아듭니까? 여러분들 물컵을 그냥 따라 놓고 이렇게 밖에 있으면 산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공기를 집어넣으려면 뭐 빨대 가지고 불면 막 들어가겠죠. 선풍기 갖고 막 불어넣으면. 그러니까 얘가 밀폐가 돼야 되는 거야. 공기하고 접촉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바닥에서부터 우리가 넣는 이유가요. 자, 우리 BOD병이 이렇게 있으면 호스를 바닥에 위치시켜가지고 바닥에서부터 물을 쭉 올리면 얘가 계속 차면서 거의 넘실넘실하는 부분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바닥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만약에 얘를 채수를 한다? 그러면 물이 똑똑똑 떨어지면서 이 과정에서 뭐가 돼요? 기포가 뽀글뽀글뽀글 생기면서 공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접촉이 됩니다. 접촉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컨셉인가 기포가 생기면 안 된다. 바닥에 까는 이유도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깔고 마지막에 그냥 호스 팍 빼면서 막 기포 생긴다. 그 감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심한 게 쫙 더 올려갖고 거의 넘실넘실 넘쳐도 돼요. 네, 넘칠 때까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뚜껑을 우리 BOD 뚜껑을 딱 닫아주면 넘치면서 꽉 닫힙니다. 그게 베스트인 거예요. 여기에 모자란 상태로 뚜껑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만큼 공기 공간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공기하고 접촉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두 번째, 시료가 꽉 찼을 때 300ml로 딱 용량이 맞는 건데 덜 차면 299, 298로 모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감점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넘칠 때까지 해주시고 뚜껑 닫았을 때 넘치면 그것이 영상입니다. 기포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우리는 물속 산소를 분석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외부 공기와 접촉 안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정리되시죠? 두 번째, 답안지 작성할 때 수치까지 적어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인 질문이 영문으로 적어야 됩니까? 한글로 적어야 됩니까? 자, 영문 한글은 상관이 없어요. 한글로 하셔도 되고 영문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수치까지 적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티오황산 나트륨 또는 사이오황산 나트륨, 뭐 사이오황산 소듐이 적전 용액인데 걔가 농도가 얼마죠? 0.025 노르말 또는 0.025 몰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단위까지. 그 다음에 티오황산 나트륨의 0.025 노르말의 양하고 밀리리터까지 붙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또 황산망간, 아지도와 나트륨 용액 밀리리터까지 적어주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노르말 또는 몰 그리고 밀리리터까지 수치까지 꼭 적어주셔도 되고 한글 영어는 상관이 없다. 정리되시죠? 자, 마지막 정답값 범위는 얼마인가요? 정답값 범위. 요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를 지금 시험 보기 전에 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자, 어떻게 돼야 되나? 정답값 범위는 사실 몰라요. 왜냐하면 계절에 따라 달라지고요. 시험장마다 달라져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겨울이 된다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겨울이 되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 용존산소 DO의 농도는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정값이 원래 뭐 8 정도 나왔다. 근데 겨울 되면 이제 9 나올 수도 있고 10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장이 더 춥다. 그럼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차이가 있는 거고 반대로 여름 됐다. 그죠? 여름 되면은 이제 온도가 높아지니까 얘는 DO 농도는 낮아져요. 오히려. 그래서 여름에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분들은 조금 낮게 나올 수 있다. 겨울이면 조금 높게 나올 수 있다. 거기 에어컨이 빵빵하다? 높게 나올 수 있다. 좀 덥다? 낮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값이 튀면 안 돼요.
보통 이제 10분이서 같이 실험을 보게 되는데 실험 봤을 때 다른 분들은 값이 막 8.5 뭐 이 정도인데 나 혼자 7이다. 그러면 조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게 오차 범위별로 감점이 되는 거지 거기에 안 들어오면 완전히 탈락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갖고 내가 몰래 막 다시 한번 한다? 그러면 더 큰 감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그 값 안에 들어오면 되고 너무 튀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한번 또 보면 되죠. 그죠? 근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저희 수험생분들은. 자, 저희 수강생분들은 그런 일은 없으셔야 되고. 어쨌든 비슷하다면은 오케이다. 근데 이제 이래도 안 되는 경우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검정을 할 때 그 시험장에서 먼저 이제 연구원분들이나 그 감독관분들이 실험을 먼저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평균값을 만들어 놓습니다. 검정값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이 실험장에서 이제 수험자들이 들어와서 시험을 봤을 때 그 값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모든 수험자들이 뭐 다 안 들어왔다. 근데 나만 값이 튀었는데 나만 들어왔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보통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다른 수험자들하고 값이 비슷하다. 뭐 1, 2나 뭐 1.5 안에서 내가 범위 안에 좀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자주 물어보시는 그 질문 3가지 좀 정리를 드렸고요. 이외에도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은 저 우리 에듀피디 질문 게시판 또는 제 카페 아시죠? 네이버 초록별 엔진의 환경공학 고민 해결 또는 제 유튜브 초록별 엔진 들어오셔갖고 질문 주시면 또 이런 내용들 모아가지고 제가 컨텐츠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저는 또 다른 컨텐츠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